안녕하세요. IoT 전략연구소의 김학용입니다. 오늘 간만에 IoT 관련된 얘기를 좀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매터라고 하는 스마트홈 혹은 IoT 연동 표준입니다. 스마트홈이 IoT의 응용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IoT 연동 표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IoT 연동 표준들 다양하게 존재했었었죠. 원 M2M이라는 거, 그다음에 올신 얼라이언스, 그다음에 OIC, 오픈 인터커넥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레드 그룹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 뭐죠? IoT 연동 표준이라고 할 수 있고, 애플의 홈킷도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었었는데, 이 중에 홈킷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들은 그렇게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런데 이런 거 지금 진행하던 것 중에서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지 또 그 IoT 연동 표준을 만드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는 매터는 기존의 그 연동 표준하고는 사뭇 그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원M2M이나 아니면 이제 그 올신 얼라이언스, 그다음에 OIC가 이렇게 연합한 그 OCF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극히 공급자 주도의 표준입니다. 예, 공급자 주도의 표준인데, 이게 웃긴 게 공급자 주도의 표준일지라도 그 공급자들, 즉 어떤 IoT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끼리 서로 협력만 잘하면 되는데, 남 거는 뺏어오고 자기 건 안 주려고 하는 아주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표준이 잘 될 리가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시간만 흐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직비 얼라이언스, 지금 이제 메터를 이제 또 주관하는 데가 CSA라고 하는 그 단체거든요. 커넥티비티 스탠다드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그 말의 약자인데요. 이 CSA의 원래 이름이 직비 얼라이언스였습니다. 즉 직비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데가 이 직비 시장이 굉장히 사실 커져 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더 큰 한번 주도권을 좀 가져보자. 그런 관점에서 얘네들이 모든 커넥티비티 표준을 다 아우르는 그런 통합 표준을 지금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달에 애플, 아마존, 구글, 삼성을 포함한 이제 주요 기업들을 이제 설득을 해서 한번 우리 그런 표준, 통합 표준을 좀 만들어 봅시다.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이제 프로젝트 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칩이라고 하는 거는 CHIP의 CHIP라는 건데요. 얘는 Connected Home over IP의 약자입니다. 즉 IP 기반으로 IP 윗단에서 커넥티드 홈을 만들어 보자. 즉 IP 윗단이 뭐냐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TCP/IP 같은 이제 프로토콜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프로토콜 윗단에 존재하는 게 뭐냐? 바로 어플리케이션 단이라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연동을 시켜보자라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어떤 디바이스들을 서로 연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바이스들이 어플리케이션 단하고 IP로 통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IP 기반의 연동 표준, 통합 표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 특징이, 이제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 뭐냐면, 그 매터는 와이파이하고 스레드만 지원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그 다양한 스마트홈을 위한 다양한 통신 방식을 다 지원을 합니다. 다만 이 표준을 만든 지가 지금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가장 첫 번째로 시작을 한 게 와이파이하고 스레드입니다. 왜 와이파이하고 스레드를 선택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둘 다 IP 기반으로 동작하는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와이파이는 IP로 동작을 하는데 고속 통신 환경에 적합한 거고요. 스레드는 IP로 통신을 하되 저속 통신 환경에 적합한 프로토콜입니다. 즉 고속과 저속 통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디바이스를 수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커넥티비티 기술로 스레드하고 와이파이를 선택한 것일 뿐이지 얘네 두 개만 지원한다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셀룰라, 뭐 4G, LTE, 4G, 5G 뭐 그런 것들도 지원할 수가 있고요. 이제 지그비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할 예정이고 뭐 닥시스 같은 그 케이블을 이용한 통신 그런 기술, 뭐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뭐 블루투스 뭐 이런 것들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론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지금 뭐 스마트홈이나 IoT 쪽에 대부분의 기술들, 특히 이제 스마트홈 쪽은 뭐 대부분이 다 스레드, 지그비, 와이파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죠? 와이파이하고 스레드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거의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왜 또 그게 그렇게 되느냐? 스레드는요, 사실은 직비하고 파이 맥 계층, 파이 레이어, 그러니까 물리 피지컬 레이어, 맥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그 두 개를 공유합니다. 그 윗단에 지그비 스택을 올리느냐, 스레드 스택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레드가 된다라면 좀 심하게 얘기해서 지그비 스택을 버리고 스레드 스택을 올리면은 그냥 기존의 지그비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스레드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디바이스들도 펌웨어를 다 갈아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아카라라고 하는 회사, 뭐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아카라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급이 3.0을 지원하는 그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홈을 구성을 합니다. 근데 지급이 3.0은 IP를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금방 뭐 이렇게 스레드로 뒤집지 않더라도 지그비로 통신을 하더라도 IP 기반의 이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그 메터가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듣습니다. 이거 메터는 성공할 것 같느냐? 저는 100% 성공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뭐 제가 이쪽 IoT 업계에서 아마 남들보다 더 오랜 동안 일을 했었었고 다양한 분야를 좀 살펴봤었었는데요. 특히 이제 표준화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요. 저는 사실 뭐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앞에서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진행됐던 그 스마트홈 연동 표준, IoT 연동 표준들은 다 공급자 관점의 표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얘는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관점에서 만들어지는데 얘네들 사이의 연동보다는 사용자의 편의, 디바이스 개발자들의 편의를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디바이스 개발자 관점을 보게 되면은요. 옛날에는 제가 만약에 어떤 스마트 플러그를 만든다. 그러면은 국내 이제 통신사만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서비스 사업자들이. KT 향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LG 향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SKT 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맨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 어떤 식이냐? 자기네 디바이스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그 플랫폼을 이제 통신 3사하고 연동을 시키는 거죠. 뭐 디바이스 펌웨어를 각각 개발하는 것보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연동시키는 게 C2C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로 연동시키는 게 훨씬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영세한 그 디바이스 제조사들한테는 그것 또한 커다란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터라고 하는 통합 표준이 되게 되면은요. 디바이스 회사는 이 매터만 지원하는 그 제품 하나만 만들어주면 끝납니다. 플랫폼 만들 필요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디바이스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비스 사업자들이 각각 그 디바이스를 자기네 플랫폼에 연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심플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디바이스 사업자, 제조사들을 위한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제조사가 스마트 플러그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플러그 하나를 가지고 이전에는 클라우드가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여러 개의 플랫폼 사업자하고 연동을 시킬 수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얘가 IP로 통신을 하니까 이 디바이스 하나를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에 연동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지겠죠. 만약에 저는 애플의 홈킷을 씁니다. 그럼 저는 홈킷을 이용해서 그 디바이스를 등록하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은 구글 홈을 쓴다. 그럼 구글 홈을 통해서 그 디바이스 플러그를 등록시킬 것 같습니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다음에 저희 뭐 딸내미는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아마존의 알렉사를 쓴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해당 디바이스를 또 등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디바이스가 동시에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서비스 플랫폼에 등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IP 기기이기 때문에 IP 주소만 알 수 있다라면 전 세계 어디서나 여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IP 기반의 프로토콜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실 이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저도 나름 저기 뭐죠? CSA에도 개인적이나마 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이게 스펙을 얻을 만큼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서 관련된 기업들한테 이제 스펙을 좀 요청을 했는데 아직은 줄 수가 없다. 이게 줬다가 문제 생기면 아주 피곤해지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어서 디테일한 기술적인 내용들은 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또 그런 게 나와도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이제 특징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제 요런 특징을 갖는 대표적인 특징을 갖는 그 표준 메터라는 표준이 연말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그 연말에 나올 거를 대비를 해서 아까 이제 말씀했던 대표적인 사업자들 어디죠? 구글, 애플, 그다음에 아마존. 삼성도 있는데 삼성은 아직 관련된 소식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은 올해 말 정도까지 그 메터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 5월 달에 개최됐던 구글 I/O 2021 거기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올 말까지는 자신들의 스마트 스피커 그리고 네스트 디바이스 중에 일부가 이 메터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개최됐던 애플의 WWDC 21 거기에서 이제 애플은 iOS 15부터 메터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메터를 지원하는 기기가 이제 사실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와이파이하고 스레드를 다 지원하는 그 기기로 홈팟 미니라는 제품, 홈팟 미니라는 제품하고 또 뭐가 있죠? 그 애플 TV 4K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애플 TV 4K가 이제 그거를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최근에 이제 자기네도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일정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기네 1세대 에코 제품들 빼놓고는 다 메터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세대 에코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에코, 에코닷, 그다음에 에코텍 요 1세대 제품들만 빼고는 다 뭐죠? 이 메터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 이제 좀 이렇게 되니까 아마존이 짱이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구글도 일반 그 스피커들은 저기 뭐죠? 이 메터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하고 애플은 와이파이하고 스레드를 같이 지원하는 제품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디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들은 와이파이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지원하는 제품은 얘네들도 한 세 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세 개 빼고 다 된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제일 열심히 지원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디바이스 제조사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필립스의 그 휴를 만드는 필립스 휴 그쪽이 뭐죠? 그 메터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필립스 휴는 아시겠지만 직비로 동작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그 메터를 지원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비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들은 얘가 직비 3.0을 지원하면은 그냥 IP를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메타 퓨전이 아마 와이파이하고 스레드만 지원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직비를 걷어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레드로 뒤엎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 회사 말고도, 그 다음에 이제 그, YG라고 하는 회사, 이 YG, 참, YG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필립스의 휴라고 하는 램프를 만드는 시그니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필립스가 인수한 회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독자 브랜드로 만드는 YG라는 이제 스마트 램프가 있는데, 이런 제품도, 메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브라고 하는 뭐 이렇게 뭐 웨더 스테이션 같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좀 비싼 조명 제품 이렇게 벽에다 붙이는 조명 제품을 만드는 나노리프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올해 그 CS 2021에서 그 뭐였지? 그 ESG 쪽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마트홈 디바이스 이제 ESG 관점의 스마트홈 디바이스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스 이쪽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도락 만드는 그 아싸 어블로이 같은 회사 혹은 예일 같은 회사들도 어 저기 메터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메터를 지원하는 제품들은 이제 제품에 그,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화살표 3개가 안으로 향하는 그런 로고가 부착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제품에 기존 스마트 디바이스들처럼 버튼이 하나 정도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디바이스에 등록을 해서 쓰게 되느냐? 스마트폰에 이제 그 바뀌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세 가지 플랫폼 뭐 여러 가지를 쓰죠. 애플의 홈키트 쓰고 뭐 구글의 구글 홈도 쓰고 아마존의 알렉사도 쓰고 여러 개를 쓰는데 만약에 제가 막 홈킷을 주로 쓰겠다. 그럼 홈킷에서 홈킷 앱 그 앱을 실행시킨 다음에 제품에 있는 QR 코드를 찍으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얘가 등록이 됩니다. 기존하고 애플 쪽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기존에도 애플 제품 그런 식으로 등록했잖아요. 물론 그거 말고도 이제 C2C로 연동하는 그런 뭐 방식도 존재하긴 했었었죠. 그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QR 코드도 찍으면 됩니다. 즉 메타 제품 앞으로 이제 QR 코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NFC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품에서 블루투스를 쏠 수도 있습니다. 디바이스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는 이제 블루투스 신호를 그 앱이 받은 다음에, 아, 이거 저기구나. 맞아. 라는 거 확인하는 정도로 뭐 버튼 한번 눌러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심플하게 디바이스를 등록을 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사용자들은 편리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 관점에서는 디바이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뭐 어떤 제조사가 만들든 간에 매터만 지원하면은 우리 플랫폼에 수많은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디바이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디바이스 걱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결국은 디바이스를 이용한 기본적인 서비스, 지금 이제 되고 있는 스마트홈 서비스가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에어컨을 켜라. 뭐 어느 정도 낮아지면 뭐 보일러를 떼라. 뭐 어두워지면 불을 켜라. 사람이 없는데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은 내가 외출했는데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알람을 울려라. if this then 뭐 어떤 조건부 동작을 하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자동화 동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높아지면 뭐 에어컨을 켜는 자동화된 동작 요런 기본 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이제 데이터를 좀 더 분석을 해서 지능형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직접 그 제어를 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데이터 패턴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저녁에 뭐 몇 시가 되면 불을 켰다가 몇 시가 되면 불을 끈다. 그걸 알아서 미리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은 에어컨을 뭐 아침에 켰다가 뭐 온도는 25도 정도로 상당히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높게 유지한다. 그럼 그 사람 취향에 맞게끔 이제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일종의 이제 지능형 서비스를 한다거나 혹은 그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데이터하고 외부 서비스
우리 이제 흔히 O2O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연동시키는 이제 서비스 플랫폼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디바이스가 자율적으로 동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디바이스를 제어할 일들이 지금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사무실에 온도를 확인할 때 음성으로 이제 뭐 확인을 하고 합니다. 어, 지금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 시리야, 사무실 온도 몇 도야? 나의 사무실 집 사무실 온도는 27도입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시리한테 물어보면은 얘가 답을 해주거든요. 아니면 뭐 이제 뭐 얘한테 뭐 형광등 켜줘 하면 불 켜주고 뭐 커튼 올려면은 이제 블라인드 쫙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음성으로 디바이스를 제어한다든지 아니면 음성으로 어떤 서비스를 요청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디바이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와이파이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스레드까지 지원한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직비까지 지원할 거고 블루투스까지 지원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까지 지원할 거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스레드, 직비, 블루투스는 들어가야 줘야만 합니다. 근데 스레드하고 블루투스는 그 물리계층, 맥계층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라고 본다라면은요, 이제 그 어떤 컨트롤러 디바이스, 허브 디바이스 역할을 하는 장치에는 와이파이, 블루투스는 대부분 기본으로 들어갔거든요. 여기 이제 그 직비나 어디야, 그 스레드를 지원하는 그 칩셋이 좀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주파수는 다 2.4GHz 쓰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좀 대략적인 그 메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나중에 또 중요한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면은 또 한번 메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자료 만드는 거가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이렇게 동영상 찍고 그러는 게 너무 시간을 소요해서 그냥 오늘은 그냥 음성 녹음으로만 했는데요. 어, 좀 관련된 자료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메터, 김학용 이걸로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보세요. 그럼 제가 슬라이드 쉐어에 공유한 그 PDF 파일이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